자, 등비수열에 극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등비수열이고요. 아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얘 수렴과 발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아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영향을 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공비에 의해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 세 번째 항이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2의 10제곱만 해도 1024가 되죠.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을 2의 n이라고 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n제곱은 엄청 커지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r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얘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되겠죠? 자, 얘를 Bn이라 그러면 얘는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1의 n제곱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1의 n제곱 될 거고 상수니까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수렴하겠죠? 자, 세 번째. 첫째 항을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항도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수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번에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요거랑 똑같잖아요. 분모가 2의 n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될 거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는 dn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하면서 자, 이쪽에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일 때 2분의 1이고 2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3일 때 마이너스 8분의 1 4일 때 마이너스 16분의 1 5일 때 32분의 1 6일 때 5일 때 32분의 1 6일 때 64분의 1 되면서 요렇게 되는 수열이죠. 그렇죠? 그럼 항의 넘버가 가면서 얘가 진동처럼 보이지만 수렴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어떻게 될 거냐면 극한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면 이게 되게 특이할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서 진동처럼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AN이 0으로 가까워져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4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벌어지죠. 그죠?
위에다 그릴까요? 밑에 자리가 없어서. 마이너스 2, 4, 8, 16 하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벌어져요. 그럼 얘는 진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었고요. 자, 그럼 언제 공비가 어떤 범위에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인데 1보다 클 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2, 3, 4의 범위일 때는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할 때가 우리가 많이 할 거니까 수렴할 때의 범위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렴 발산의 범위를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수렴할 때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수렴한,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얘 한번 해볼게요. 요건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합니다. 자, 공비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공비. 자, 이거의 공비는 5분의 3이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n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그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세 번째는 공비가 7이죠.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보다 크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n 밑에 있는 게 공비인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만 따로 보실 거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원래 첫 장에다가 아래 n-1제곱 해준 게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n의 밑이 공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장하고 공비를 곱하잖아요. 공비의 아래 n-제곱 곱하는데,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극한이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키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첫째 항이 r로 똑같을 때는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1번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첫째 항에다가 r에 n-1을 곱했을 때 이 수열의 수렴 조건은 그 1번에다가 첫째 항이 0인 걸 추가해야 된다. 0인 범위를 추가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항이 0이면 r이 2건 뭐 100이건 아무리 큰 걸 곱해도 모든 항이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이랑 아래 n-1 꼴이 주어지면 첫째 항이 0일 때랑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렴 조건으로서. 자, 그럼 밑에 그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의 범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첫째 항이 0인데요. 자, 첫째 항이 0이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면 요만큼은 1이 되겠죠. 0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경우를 나눠서 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첫째 항이 0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해줬으니까 답은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의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1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풀기 전에 좀 해야 될 얘기가 좀 있네요. 자, 일단 등비수열이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공비를 찾으라고 하면 n 밑의 수가 공비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an이 3 곱하기 2의 2n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는 공비가 2가 아니에요. 공비가 2가 아니고 3 곱하기 2의 제곱의 n이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4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입해봐도 A1은 3 곱하기 4죠. A2는 3 곱하기 2의 4제곱 하니까 3 곱하기 16이에요.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개수랑 밑을 포함해서 공비를 파악해야 된다. 요거를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분모의 밑에 절대값이 자,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은 분모의 차수가 가장 낮은 높은 걸로 나눴잖아요. 요번에는 밑을 보시면 돼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적용할 수가 있어서.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한번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밑이 중요하고 공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공비를 파악하려고 n의 개수를 다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건 8n 곱하기 8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3의 2n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3의 제곱의 n에다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9의 n의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의 2n제곱도 마찬가지로 9n이죠? 자, 이거 8의 n제곱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의 밑이 큰 게 뭐냐? 밑의 절대값이 큰 게 뭐냐면 9죠? 그럼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9분의 8의 n제곱 곱하기 8 대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거는 9n이 약분돼서 1 되겠죠? 1-9분의 8의 n제곱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얘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0으로 가고요.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밑에 절대값이 큰 항으로 나눠주면 0이 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1분의 9, 9분의 1이 돼서 얘는 답이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다 분리를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수 분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얘가 크죠, 얘가? 2의 n제곱보단 9의 n제곱이 크니까, 자, 루트 9의 n제곱은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9의 n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자, 다시 쓸게요. 루트 9의 n제곱은 3의 2n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1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얘는 3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럼 남는 게 뭐냐면 1분의 3이 되어서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이 큰 애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비슷해요. 차수가 큰 걸로 묶어줬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자, 그럼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무한대로 가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가 나오면 분모의 밑의 절대값이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분모의 절대값이 큰 걸로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극한식이 성립을 할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수렴을 하니까요, 얘네들은 AN은 그렇게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의 밑의 절대값이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수렴을 하고 얘네들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 의해서 극한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모의 밑이 큰 거가 얘가 4n이죠. 그럼 4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an 남고 4분의 3의 n제곱에다가, 자,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4의 n제곱 약분돼서 4만 남고요. 4분의 2의 n제곱의 a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0으로 가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알파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가 알파로 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알파분의 4가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알파는 2분의 4가 나와서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이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실수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 수열에서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수렴하려면 첫 지항이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자, 공비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등비 수열에서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그래서 n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비 범위 먼저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등식이니까 얘 풀고 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건 이렇게 나와서 x는 1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가 될 거니까 자, x의 범위가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첫 번째 거에서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니은이 이렇게 나왔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1이 아니어야 돼요. 기억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을 제외하고 나오니까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비 범위만 체크했잖아요. 그럼 첫째 항이 0일 때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째 항은 지금 요거랑 똑같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근데 얘가 0인 거 체크를 할 건데 x가 0하고 2가 되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여기에 어차피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요게 0인 거를 체크를 할 건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첫째 항이랑 공비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때는 사실 체크를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 겹치는 부분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x의 범위는 얘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는 같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등호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범위 구하는 거는 항상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하니까 그거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2번 n 밑에 있는 게 공비죠.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2-x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비의 범위를 정리한 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째 항 조건은 앞에 곱해진 x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조건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고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4번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문제를 복습을 좀 잘 해두시고 자주 볼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변형된 문제 형태를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할 때는 밑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범위를 나눠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 달라지긴 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숫자로 주어지면 1 플러스 3의 n제곱, 3의 n제곱 이렇게 주어지면 분모의 밑에 절대값이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그 아래 범위를 나눈 거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r에 n제곱 하면 얘는 극한이 0이죠. 그쵸? 자, 따라서 구하라고 한 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r의 n제곱 자체가 극한을 하면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1분의 0이 나와서 0으로 가고, 수렴하고,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r이 1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왜 안 할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랬죠? 자, r이 1이니까 r의 n제곱은 1이에요, 그냥. 그럼 얘네들의 극한값이 다 1이죠. 그럼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다. 그럼 얘도 수렴하고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이 r이 1보다 크면 절대값 r의 n제곱이 무한대가 되죠. 자, 그럼 무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의 밑이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극한이 0으로 갈 거고 얘는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공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첫째 항이 곱해져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0일 때를 신경을 써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범위를 그걸 신경 써서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